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MC 조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수원 청소년들의 이 열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계 명사와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소년들의 고민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지난 11월 4일 가평을 시작으로 해서 양평, 수원, 화성 그리고 남양주까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총 5회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CBS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 세 번째 시간 수원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첫 순서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인생 멘토를 해주실 사회 각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외쳐보겠습니다. 인생 멘토의 인생!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 멘토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그리고 현재는 벤처 사업가이고요. 청년 창업을 막 저력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고산 대표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고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산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Shoot for the Moon이라고 잡았어요. 달을 향해 쏴라 라는 건데 달을 향해 뭘 쏠까요? 네, 맞습니다. 우주선을 쏘는 겁니다. 제가 나사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던 문구였는데 조금 더 긴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 끝날 때쯤에 이게 전체가 어떤 문장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 받은 다음에 최종 우주인을 선발했어요. 그때 제가 최종 우주인으로 선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우주에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주선이 발사되기 1개월 전에 러시아 측에서 저를 한국에서 온 스파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아마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서 뉴스 찾아보시면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저 대신에 이소연 씨가 제 자리에 탑승해서 우주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느낌 어땠을까요? 슬프다는 걸 표현하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한 우주를 보통 100km 상공부터 우주라고 그래요. 근데 100km, 99km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지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들을 느끼고 저 스스로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주인이 데려갔죠, 러시아에. 근데 가서 우주인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른 걸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주인이 그 다음에 배출된 적 없죠? 그리고 우주선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인이 굉장히 희귀한 존재인데 러시아에는 우주인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제가 훈련받던 스타시티라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우주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주인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국가 간의 경계는 무의미하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보이는 경계는 땅과 육지와 바다 사이 경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때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반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지구를 내려다보면 정말 이렇게 보이는데 밤에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쁘기도 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나라는 불을 밝히고 있고 어떤 나라는 불이 꺼져 있어요. 저녁 때 밤에 내려다보면은 국가 간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있는 곳 보세요. 남한만 섬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은 전역이 암흑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력이 밤에는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국가의 경계선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한테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최종 우주인에 선발이 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춰놨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해요. 저는 그때 했던 게 제가 여기서 보고 느꼈던 그것을 한국에 와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에 지원을 했어요. 정책을 가르쳐주는 대학원들에. 제가 12개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 다 떨어지고요.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군데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그 대학원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공공정책을 가르치는 케네디 스쿨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냐면요. 이 사회에 공공 분야라는 게 존재해요. 공공 분야는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또는 교육단체 혹은 NGO, NPO 이런 민간단체 이런 곳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가치를 더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늘 마주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 공공 영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공공 영역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벌여온 아주 나이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게 제 삶의 방향을 또 많이 바꿔놨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는 미국 동쪽에 있어요. 근데 미국 서쪽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싱귤러리티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교육단체인데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대학의 미션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정말 급가속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과거 100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최근에 5년 동안 발전한 게 훨씬 그 양으로 따지면 훨씬 강력합니다.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교 가서 혹은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지금 쓰고 있는 기술과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미션은 뭐냐면 매년 여름에 전 세계에서 80명을 모집해요. 그 80명을 모집해서 10주 동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우리 인류가 당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주어진 10주 동안 10년 이내에 우리 인류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와서 뭘 했냐면 와 이렇게 사람들한테 엄청 자극을 주는 단체가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 한국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는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타이드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싱귤러리티 대학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럭 안에다가 그런 팹랩에 있는 장비들을 싣고 방문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전국에 현재 6개의 팹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해외에 이런 랩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미얀마에 설치한 팹랩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이런 랩을 설치해서 그들이 현지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업자들을 많이 돕게 됐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창업하는 사람들. 요즘에 스타트업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창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옆에서 창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하고 그래서 저 역시 그 창업을 하게 됐어요. 현재 저는 에이틴벤처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제조산업이라는 게 기존에는 되게 아주 오래된 분야였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제조를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제조하려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공장에. 근데 집에서 파일만 업로드하면 마치 저런 장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혹은 이런 공장들을 소유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제조 분야에서 이런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처음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 것처럼 다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업의 전체 구조입니다. 지금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주인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네, 우주인에 선발됐었는데 최종 우주인에서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하려고 미국에 갔었고 그 정책을 공부하는 와중에 창업 쪽에 무언가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했어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너무나 그 뒤에 따라오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도 너무나 멋지고 저 스스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3년 정도 지났는데 실리콘밸리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우주인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3D 프린팅 창업 이걸 연결하려면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따라가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 연결고리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무언가 도전해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만약에 들었다면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시작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시작해서 한 걸음 나가면 그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능하지 않을 거다 나한테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약간의 방식만 달리하면 가능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을 비로소 한 발짝 나갔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도전을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정말 그렇다는 거를. 한번 가보면 계속 다른 것들이 발견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 가 있게 되기도 해요. 저 역시 제가 지금 3D 프린팅 벤처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5년 전에도 정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힘들 때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우주인 교체됐을 때가 어쩌면 가장 쉽지 않았던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 손가락 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딱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실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내가 갖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멀리 이렇게 보게 된다면 나한테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한테 이미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주인이 그래요. 우주에 갔다 왔으면 더 대단하겠죠, 사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뽑혀서 2명 가서 러시아에서 우주인 훈련 받아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우주인 훈련도 받았고 러시아어도 배웠고 전 국민한테 알려줬고 사실 가진 게 되게 많은 거죠. 네. 이것만 바라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Shoot for the Moon이라는 제목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전체 문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Shoot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it,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 라고 써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면 달을 향해 쏴라. 만약에 네가 그 달을 놓쳐서 비껴갈지라도 너는 그 별들 사이 어딘가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달을 향해 쐈는데 그걸 비껴가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죽겠죠? 예, 그냥 우주 미아가 돼서 죽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몰라서 여기 쓴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그 달을 향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가치로운 일이어서 심지어 도전하다 죽어도 충분히 좋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좋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여도 좋고 무엇이어도 다른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게 있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세요. 그 길 위에 계속 있으면 결국에 어딘가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저렇게 별들 사이에 내려앉는 것처럼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산 대표님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자리에 앉고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앉고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생기는 친구들은 손을 좀 들어주면 질문을 좀 받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제가 이력 중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할 만한 내용인데 대학을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이과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나 수학이 좋아요 하는 친구들 별로 없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 몇 명 있을까요? 근데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면 뭐라 불러요? 천재로 천재. 저 태어나서 서울대생들 몇 명 못 봤거든요. 네. 서울대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것도 치열한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경쟁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경쟁 틀 안에만 좀 갇히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구랑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향하는 지점을 상정하고 거길 가다 보면 사실 옆에 친구가 있는 건 더 사실 외롭지 않은 거거든요. 친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 앞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 많이 듣는 얘기는 선의 경쟁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스스로에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예. 자꾸 친구랑 뭐 하다 보면 의도 상할 수 있고 막 그렇죠. 예. 속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말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도 나오셨고 하버드에서 장학금 받으면서도 공부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봤을 때 야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패배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패배는 뭐 수도 없이 하고 가장 큰 패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주인에서 교체됐던 거.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거는 전 국민이 아는 패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저는 괜찮았어요. 사실 처음에. 왜냐하면 저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괜찮냐? 그렇죠. 야, 너 물어봐야죠. 괜찮냐? 괜찮니?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한 100명 만났는데 100명이 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정말 괜찮나? 그렇지. 난 처음에 괜찮았는데 다 괜찮아 그러면 나 안 괜찮나 아니 괜찮나 그럴 때가 되면 정말 쉽진 않아요. 내가 정말 뭔가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했나? 대단한 기회를 놓쳤나?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옆에서 보고 괜찮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좋지만 사실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사실 그거 말하는 걸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한 달 정도를 남기고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 보면 러시아 기자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지구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배출한 러시아라는 나라에 갔지만 그 나라에 우주인이 되려고 갔지 나는 우주 관광객이 되려고 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난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였나요? 저희가 러시아에서 훈련 받을 때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훈련 받는 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우주인이라고 불러요. 러시아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우주인들 부르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비행 참가자, 관광객이라고 불러요. 패신저가 되네요, 바로. 여행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우주인으로 뽑혀서 갔고 모든 국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 기대를 알고 있고 나는 그 현실을 알고 있으니까 관광객으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대표로 우주를 갔다 오는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우주선을 만들고 스스로 우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난 그러려고 뭔가를 더 배우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 관광하러 오셨으면 우주 잘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도 싫었고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네네. 무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국민 세금을 한 400억 정도 쓴 거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 학생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 이제 학교에 방청하러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있죠. 나 학교에서 방청객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명 있네요. 솔직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업하시는 거 외에도 많은 걸 도전하고 계세요. 권투도 하시고, 그리고 막 되게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곳에 막 가요. 막 파미르고원, 뭐 무스타크 아카르 뭐 이런 데를 막 등반을 하세요. 전문 산악인도 아니. 난 동네 뒷산 가는 것도 힘든데 막 해발 막 이런 데 막 가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수학자고 뭐 근데 공부하신 분인데 왜 자꾸 이런 거 힘든 거 막 하시는 거예요? 왜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복싱부 했었고 산악부 했었는데 복싱부에서는 그래서 전국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동메달도 땄었습니다. 이 파미르고원이라는 데는
7,600m 높이의 산이에요. 7,600m.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재밌고 즐거워서 도전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하실 때 계속 도전을 해야지 더 큰 걸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경력들이 우주인 선발될 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제가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속 도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커다란 도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사회자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기 장례가 사실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초지일관 이렇게 재미없는 형식으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뭐 대부분이 제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 얘기 중에 일부를 자기 걸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시간 들여서 온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느끼는 거를 진솔되게 얘기하려고 노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그 단 한 명 때문에 이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의미 있는 얘기네요. 이럴 때 박수가 원래 나와야 돼요. 네. 오늘 청소년들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으시긴 하시죠? 네. 네. 청소년들에게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많은 분 얘기를 해서 그거 말고 일단 옆에 좋은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니까 올라와서 춤추고 이런 모습도 너무 좋아 보이던데 에너지도 있고 뭐 앞으로 도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골치 아픈 것도 많지만 일단 지금 즐거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친구들은 거의 평생 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사귀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셔서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도 되죠? 요새는 다 사귄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산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뭔가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되게 모시기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졸르고 졸라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괜찮죠, 이만. 네. 가치 있는 인생이냐, 뭐 이런 문제이지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인생, 잘못된 인생은 없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한 번의 실수 혹은 또 여러 번의 실수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서선 칠보체육관에서 함께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 오늘 세 번째 시간 승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서수원 지역의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조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